하루하루 수행하듯 거대한 화폭에 한반도의 산하를 담아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자랑스러운 이 땅의 풍경을 그 안에 뿌리내린 숭고한 정신을 새깁니다. 비경을 쫓아 경지에 오른 한국 수묵화의 큰 산 소산 박대성 화백을 만납니다. 고즈넉한 천년고도 경주의 품에 안겨있는 솔거미술관. 풍경에 녹아든 자연 친화적인 건축과 함께 이곳이 특별해진 이유. 9년 전 박대성 화백이 경주에 8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기증하면서 미술관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1년 내내 소산이 인생을 바쳐 담아낸 20개 비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 솔거미술관은 2015년도에 개관한 국립미술관입니다. 저희 미술관이 개관할 당시에 박대성 화백님께서 830점의 작품을 기증하면서 저희 미술관 건립이 추진되었고 현재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마다 화백님의 기획전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개방과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전시 제목이 지어졌는데요. 화백님이 이루어낸 화업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화백님은 수묵화를 그리고 계시지만 그것이 과거의 그림이 아닌 현대의 그림으로 그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붙는 수식어이 있습니다.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라는 수식어이 붙어 있는데요. 과거의 수묵화에 현대적인 미술 기법과 조형 언어, 감성들을 담아서 현대적인 회화를 그리고 계십니다. 동시대 미술을 한국화로 그려내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를 담은 전시가 되겠습니다. 전통의 필법으로 현대적 색채를 구현해온 박대성 화백. 90년대부터 최근작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의 시작은 모든 것은 연결되며 순환한다는 의미의 미발표작 인다라망입니다. 소산 특유의 기백이 넘치는 필치는 끊임없는 노력과 정진에 있습니다. 대가의 바늘에 오른 지금까지도 당대 명필들의 먹선을 따랐으며 그들의 호흡을 배우는 임서 작품들. 글과 그림은 하나라는 서화 동안, 화백의 오랜 신념이 담긴 작업들입니다. 글씨에 상당히 주력한 작가입니다. 붓이라 하는 그 물체는 잘 운필하는 데에는 서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법을 익힌 다음에 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다고 느낍니다. 쓰는 법이 있고 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화를 대하면 그만큼 깊이 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덕목을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삼권에서는 소산만의 특별한 진경산수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삼국시대의 유물들을 한 폭에 담아낸 삼국몽. 이런 한반도의 역사를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함을 일깨우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전통의 필법으로 현대적 색채를 구현해온 박대성 화백. 기존 수묵화의 흑과 백을 넘어 다채로운 색을 선보이는데요. 서양은 12색이고 또 12음계를 하잖아요. 우리는 오방색의 오음계입니다. 오방색을 쓰면서 더 깊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우리가 소설이 있고 시가 있듯이 그 깊이는 소설보다 언어면서 시에서 더 그런 걸 느낄 수 있듯이 여기에서 우리는 쪽은 동양 쪽은 뭐든지 줄여서 핵적인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온다 보면 되지. 그게 먹이 바탕이 돼야 돼. 먹이 항상 그 배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색이라고 먹을 검다 소리 안 하고 현색, 검을현이라고 해요. 아주 우주적인 용어를 쓴다. 박대성 화백의 독창적인 화풍이 자리 잡은 대표작 천년배산. 진경산수화로 그려낸 불국사를 소실점이 없는 다시점 구도로 담아내 관객들을 무라일체 세계로 이끕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소산의 산수는 한반도의 산하가 가진 기운과 생기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뭐 독특한 기법보다는 그렇게 표현한 과거에고 현재 없었습니다. 그 옛날 유물 자체가,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니까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코리아 판타지 할 때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이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걸 의식할 때 왜 이렇게 높은 주목을 받느냐? 작가로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우리가 입지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하나의 입지가 그야말로 금수강산이라 하는 소리를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 그걸 생각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지형에 우리가 태어나게 해준 선조들의 그 높은 뜻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런 좋은 곳에 우리가 태어나서 역사를 우리가 켜켜이 사하면서 그 유물과 그런 정신과 모든 걸 여 속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수십 년에 걸친 소산의 화업들이 전시된 경주 솔거미술관. 그가 대량의 작품 기증으로 미술관의 틀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계기는 제가 95년도에 미국에 1년 체류할 수 있었어. 뉴욕에. 그럴 때 돌이켜보면 많은 미술관을 접하게 됐는데 그 미술관 안에 가장 중요한 곳에 많은 사람의 명단을 발견하게 됐어. 그래서 저게 뭐냐 하니까 이 미술관을 짓는데 도네이션 해서 모아서 이 미술관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진 문화는 국가도 중요했지만 한 개인들의 그런 국가를 생각하는 그 어떤 희생정신, 그걸 그때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내가 가진 거를 한 900수십 점을 기증한 게 그런 하나의 견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 하는 건 견문록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화백님을 뵈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꼰꼰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지닐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이 화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해온 그 흔적들이 얼굴에 배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우리 한국의 한국화를 높은 경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노력의 결과들이 이제 많이 빛이 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수년간 세계 각지의 예술을 접하면서 내린 소산의 결론은 가장 한국적인 것의 현대화. 그렇게 그는 지난 2000년 천년고도 경주에 정착하게 됩니다. 과연 어디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현대미술관장이 계셨는데 그걸 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주가 가장 좋은 데다. 왜 그러냐. 신라의 우수한 원혼들이, 예술가 원혼들이 거기 당시 그런 사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거 싹 꼽혔어. 그래 경주로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내가 해보니까 서울에 내가 평창동에 집이 좋은 데 있거든. 그래서 미련 없이 일로 와버렸지. 와서 지금 올해 내가 25년 차라. 그러니까 여기에 잘 온 거야, 그게. 우리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인간들은. 판단과 선택이 참말로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큰 쟁점이 된다고. 수많은 선택이 놓인 인생이란 길 위에서 하나하나 쌓은 경험들은 지금의 그를 만들었고 소산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화의 새로운 길도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우리 것을 우리가 표현해야지
남들이 우리 것을 표현한다 하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것이 뭐 최고야. 그건 누구나 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 그의 그림은 의도적인 생략과 강조, 독특한 구도를 통해 기존의 산수화의 선입견을 깨뜨리며 추상화와 같은 낯선 체험을 선사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가는 게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큰 우주를 보는 관법이 있습니다. 천지인사상이라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이렇게 네모나고 사람은 삼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숫자와 언어를 만들어 놨다고. 절묘한 그런 깊은 철학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걸 자연에 대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남산을 그린다 할 때는 하늘은 둥글고 그 소위 말하는 공식을 또 땅은 네모지고 인간은 삼각이다 하는 걸 대비시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내 그림이 모든 쪽으로 비켜서는 이거 새로운 걸로 조형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제 나이가 80이 되는데 참 우리 오늘날 좀 안타까운 거는 붓이라는 그 물체만치 보물이 없는데 붓을 보기로 아주 그냥 너무 간단하게 본다 이 말이야. 그럼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수천 년 역사를 우리가 쌓아오면서 가장 하나를 뽑으라 하면 난 붓을 택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기록을 하고 또 그 문화재가 그 수없는 명작들이 나오고 한 게 그 붓이 터해낸 게거든. 그건 아무리 뭐 원자 다 나오고 했지만 이거하고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우리 정신세계에 붓이 없다 하면 정신세계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한편 한국화의 세계화를 이끈 소산 박대성 화백. 지난해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서 진행한 해외 순회전을 성공리에 마쳤는데요. 해외에서의 성과와 열기를 담은 기념전, 소산 비경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박대성 작가의 해외 순회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박대성 작가는 2022년부터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총 8곳의 해외 기관에서 순회전을 가졌고요. 순회전 출품작과 최근 완성된 신작으로만 이번 전시를 꾸몄습니다. 박대성 작가의 작품은 한국화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이와 먹, 붓이라는 동양화의 전통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구도나 색채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현대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이 해외 미술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해외 순회전 중에서 특히 미국에서 있었던 전시는 유력 경제지인 포브스에서 다룰 정도로 많은 관심을 이끌었고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있었던 전시는 본래 일정보다 약 2달간 연장 전시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저도 의외의 어떤 반응을 봤는데 상당히 자기들이 좋아하네. 이제 예를 들면 그 생각 밖에 그런 그림 앞에 상당히 자기들이 몰두되어 보는 걸 보고 이게 서양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환경이 아니냐 그래 느꼈습니다. 서양화 경우는 거리감 이런 게 확실하게 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굉장히 또 추상적인 그림도 많고 하지만 여기는 추상, 구상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다 이 말이야. 우리 그림이. 그런 면에서 자기들이 보는 게 편하기도 하고 뭔가 끌어들이는 맛이 더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소산의 작품이 해외에서 큰 반향을 부른 이유. 그의 작업에 깃든 벚꽃창신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주요 특징이 지필묵 문화 아닙니까? 지금 미술대학에서는 이 지필묵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아주 참 좋은 재료나 기법이나 그 문화
이 장점이 종이와 붓과 먹 그 참 특성과 장점이 있는데 거의 지필묵 문화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예술 세계를 창출했다는 점이 이 소산 예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굉장히 그 관심이 높고 반응이 뜨겁더라고. 중국 각 미술하는 교수가 있고 하버드에 일본 미술학 전공하는 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 중국 각 미술 교수가 오늘 박대성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자기는 지금까지 이제 다른 건 다 접고 내 것만 연구를 하겠다고 그래 발표를 하대. 그래서 의외의 발표를 하더라고요. 박대성 화백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을 그리면서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구성해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풍경을 화폭에 담습니다. 실제 자연을 그려도 만약에 산을 그린다 해도 그 산이 실제하는 산일 수도 있고 실제하는 산에서 어떤 동기를 가져와서 그 힌트로 자기식의 산을 그린다든지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산회화는 소산식 연출된 세계 하나의 소산식 이상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원래 산수화가 옛날 선비들의 이상향을 그린 건데 실제 하는 자연의 풍경화가 아니고 그래서 산수화란 말 쓰죠. 그 이상향을 현대화하고 소산식 현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시의 피날레는 해외에서 큰 찬사를 받았던 초대형 산수화들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를 매료시킨 소산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중국 각지와 히말라야, 실크로드를 방문하며 접한 새로운 풍경과 문화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하하, 에피소드라고 하면 한이 없는데요. 책까지 쓸 정도니까 백두산에서 티벳까지 3개월 동안 지그재그로 중국 대륙을 답사했기 때문에 그때 참 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의 최고의 화가라고 하는 이가렴, 이커란도 단독으로 만날 수 있었고 명작의 현장도 무수한 곳을 많이 답사했고 도낭 벽화부터 계림산수의 현장까지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 물으니까 히말라야를 하더라고. 그래 히말라야를 가야 되는데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루트가 있어요. 실크로드 가는 그게 그때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그 실크로드를 한 7, 8년 내가 계속 돌아다녔어. 고비 사막을 해서 그 엄청난 험준산을 거의 목숨 내놓고 한 거지. 왜 그러냐면 나는 산수화가니까. 우리 소산 화백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불국설경인데 이번 이 아주 엄청난 대작을 다시 마지막 최근 최신작이죠. 최신작. 그러면 몇 번째 불국설경이에요? 이것이 5번, 6번? 5번 정도. 5번쯤 되는 것 같은데. 직접 그리지 않고 여백을 통해 불국사의 설경을 오히려 비워내며 표현했습니다. 우리 해화사의 전통은 서화 동체 문화거든요. 글씨와 그림이 한 몸이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글씨와 그림을 함께 구사할 수 있는 서예가나 화가가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해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박대성 화백은 아직까지도 명필가의 서법을 익히고 붓으로 쓰는 원리를 배우기 위해 매일 아침 임서 작업을 한다는데요. 팔순에 가까운 나이, 엄청난 화업을 이루고도 그는 매일 아직 만나지 못한 최고의 그림을 꿈꿉니다. 작품 안에도 한국적인 요소, 어떤 그런 것들이 선생님은 동양화를 함으로써 그게 아주 깊이 배어 있잖아요. 한복의 선이랄지 우리의 인체의 비율이랄지 이런 것에 더 많은 그런 염두를 두게 되고 그림에서는 여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제 그림 안에도 많이 그렇게 동양적인 요소가 흡수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좀 발표했던 걸 바탕이 되었으니까 다시 여기서 더 새로운 걸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더 좀 깊이 있고 더 간략하면서도 깊이 있고 뭐 그런 참 정말 여백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옛 법을 살려 새로움을 만들며 한국화의 새 지평을 연 소산 박대성 화백. 대가의 그림이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매일의 일신 우 일신의 과정에서 나오는 진경이기 때문일 겁니다.